먼저 제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면 저는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정상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어, 삼성에서 연구자로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 한 8년 정도 근무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 약 3년 전쯤에 또 저희가 이제 약 10년 정도 이렇게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그런 결과물로 우연찮게 또 그 기술 사업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이제 기계로봇 연구정보센터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이런 이전에 이러한 비대면 세미나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분야에 좀 더 이제 한 전공 분야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그런 이제 연구의 발표들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약 한 10년 정도 했었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런 기술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어떤 기술이나 제품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것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향후에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소 좀 부끄럽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제 개인적인 이런 얘기들 하거나 그러는 것들을 제가 그닥 잘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회사를 하게 되고 하면서 뭐 회사에 필요한 그런 이제 홍보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좀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연구했고 기술 사업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제가 이제 기술 사업화하고 있는 내용들, 연구 기반한 내용들을 이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렉트로닉 리퀴드 셔터 또는 일렉트로닉 리퀴드 스크린이라는 이제 연구 주제인데요. 먼저 보여드리는 이런 일렉트로닉 리퀴드 셔터 혹은 스크린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2020년과 2021년에 뭐 세계 최대 가전쇼라고 하는 미국 CSI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던 그런 이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술과 관련된 내용과 제품의 형태를 같이 좀 공유 드리려고 공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구동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연구실 실험하면서 얻었던 이제 그런 영상들이고요. 여기 제목은 여기에는 셔터, 아마 여기에서는 아마 스크린으로 활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서 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또는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카메라 형태를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000년 초에 삼성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이제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핸드폰 안에 이런 카메라 모듈을 넣기 시작했었던 그런 엔지니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카메라가 현재는 이런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뭐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이제 모바일 기기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참 좋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그 보안에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이어서 그랬는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존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컴퓨터가 아니고 이렇게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모든 그런 이제 은행에서의 그런 것들을 다 핸드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사실은 이 그 카메라를 보시면 이게 아마 여러분 카메라를 보시면 알 텐데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약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이즈가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이제 셔터가 있고 뭐 물리적으로 뚜껑을 통해서 카메라 렌즈를 막아주는데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에 활용하는 그 안에 있는 카메라들은 늘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혹여나 이게 인터넷이나 뭐 이런 해킹에 그런 위협으로부터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사실은 안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뭐 일전에 지금은 이제 메타라는 회사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의 그런 이제 CEO도 자기의 노트북에 보안을 위해서 이런 이제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서 보안을 유지하는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보통 대기업 이런 데 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기업에 뭐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모든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시큐리티 보안 라벨을 이용해서 붙이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거를 붙였다가 이 앞면에 이거를 떼면서 이 액정 보호 필름이 같이 떨어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고들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그쪽 직원들은 특히나 매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사업장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이거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귀찮으면 늘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한다라고 이런 오른쪽에 이런 이미지와 같은 좀 다소 완성도가 낮은 그런 형태의 그 카메라 보호하는 그 커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좀 더 세련되게 못 만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카툭티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 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부분만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우리가 그 아이폰 6를 이제 처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아이폰 6가 처음 나왔었을 때 사실 애플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런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디자인이 굉장히 매끈하고 이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5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표면이 뭐 카메라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이제 평평하고 고른 형태였는데 아이폰 6서부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인터넷 업체에서는 이러한 애플 아이폰 6의 그 디자인을 좀 비꼬는 형태로 6가 이 정도면 7은 더 나오고 8은 뭐 이 정도고 아이폰 뭐 20은 뭐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비꼬는 그런 이미지를 당시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 물론 지금 뭐 이렇게 뭐 길게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카툭티의 그런 카툭티 형태의 스마트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그 스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고사양화된 카메라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고성능의 뭐 우리가 자동 초점이나 줌과 같은 그런 일반 우리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기기에 우리가 카메라 모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덮기 위해서 셔터나 조이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지금 일반적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이 정도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리개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그 조리개도 필요하지만 그런 조리개를 구동할 수 있는 또 다른 구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카메라가 더 카툭티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다양한 리퀴드 베이스의 광학 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그 이제 베리옵틱의 리퀴드 렌즈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인텍의 옵토플루이딕 아이리스라는 이제 리퀴드 기반의 광학 기기들이 우리가 기존의 그 뭐 유리나 플라스틱 기반의 그런 이제 렌즈나 이런 것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유체 기반의 가변 광학기기들이 이런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모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유체 기반 광학기기들의 구동을 위해서 일렉트로 웨팅이라는 구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 웨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석사 때부터 제가 이걸 쭉 전공을 해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그 현상 자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그 아래쪽 노란색이 전극이고요. 전극 위에 이제 절연체를 우리가 이제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물방울에 좀 약간 동그란 형상의 그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절연막 위에 소수막층을 이렇게 증착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물방울을 두게 되면 처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이 좀 더 동그란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수막의 특징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이 물방울과 전극에 우리가 전압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인가해준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그 표면에서 이 젖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일렉트로 웨팅 또는 일렉트로 웨팅 온 다이렉트릭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 다이렉트릭을 이용해서 이러한 그 웨팅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일렉트로 웨팅 또는 일렉트로 웨팅 온 다이렉트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일렉트로 웨팅 EW 또는 EWOD 온 다이렉트릭을 써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일렉트로 웨팅의 이 구동, 전압과 이때 물방울의 이제 형상 변화를 우리가 이제 접촉각, 그래서 이제 물방울 요 내부의 이 각도, 이걸 우리가 이제 접촉각이라고 하는데 이 접촉각의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다음과 같은 식이 이제 우리가 리프만 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타는 우리가 전압을 인가했었을 때의 각도이고요. 여기에서 0도라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전압이 0도일 그러니까 인가 전압이 0일 때 요 세타가 빠졌네요. 때의 이제 각도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D는 이 유전체, 절연체의 두께, 그리고 유전율, 절연체의 유전율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 이제 표면 장력도 있지만 인가되는 전압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전압의 제곱과 이를 통해서 이 물방울 액적이 인가된 전압에 따른 접속각의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일렉트로 웨팅, 액추에이션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구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리고 파워 컨섬션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밑에 그 전극이 있지만 전극 위에 우리가 절연막을 증착을 하고 그 위에 물방울이 그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그 도체와 물방울에 전압을 인가를 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절연체로 인해서 우리가 전압은 인가를 하지만 전류의 흐름이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구동,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 우리가 소비 전력 그러면 인가해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큰 장점은 굉장히 이 시스템 구조가 단순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특별히 또 이제 반도체 공정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매스 프로덕션을 갔을 때 굉장히 다양한 큰 이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일렉트로 웨팅을 이용한 그 다양한 가변 그 광학 장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어퍼처 렌즈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렌즈예요. 렌즈의 구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 어퍼처를 이제 바꿔주는 이제 셔터인데요. 그래서 열려 있었을 때, 닫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그죠? 우리가 촬영했었을 때 이미지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퍼처의 기능이 카메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오토포커스뿐만 아니고 이 계면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름 베이스와 수용액 베이스의 두 가지 유체의 이 계면을 우리가 광학 렌즈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면을 우리가 전기 수빈 현상을 이용해서 계면의 이 곡률을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빛의 포컬 렌스를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면이 하나가 있을 때는 보통은 이제 포컬 렌스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포커스로, 그리고 또한 줌의 구동을 위해서는 이 계면이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룹에서는 2개의 계면의 형상을 제어함으로써 줌의 기능을 구현한 그런 연구들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뭐 줌의 기능, 그리고 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원거리 맞췄다가 근거리 초점을 맞추는 자동 초점 기능과 이런 이제 조리개 기능이 함께 들어간 뭐 다중 멀티 펑셔널 리퀴드 렌즈, 아니면 뭐 다기능 유체 렌즈, 이런 형태로 저희가 2015년, 17년 이 경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가 OIS라고 하는데요.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그 일렉트로 웨팅 현상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이 굉장히 떨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게 아마 2번째 제가 발표하게 될 그 자료인데요. 제가 센서 앤 액추에이터 B에 아마 이제 실었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카메라 그 커버 렌즈 위에 우리가 뭐 물방울이나 꿀 아니면 기름과 같은 다양한 유체들이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자식으로 세정하는 그러한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기존에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이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아까 뭐 리퀴드 셔터, 혹은 저희는 또 뭐 가끔 이렇게 스크린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셔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퍼처를 사실은 좀 변경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CES에 출품한 작품에는 실질적으로 어퍼처를 우리가 그 크기를 제어한다라기보다는 이 카메라 렌즈를 전체를 가렸다, 전체를 오픈했다 하는, 그래서 그걸 저는 좀 더 이제 스크린이라는 용어가 현재 저희가 출품했던 그런 제품에는 좀 더 정확한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모바일 기기에 늘 이렇게 그 핸드폰이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체를 이용해서 그 가변 유체 광학기기를 이용해서 이 렌즈 부분을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이제 늘 그 인터넷 해킹으로부터, 그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저의 정보를 지키고, 저희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사용이 필요할 때만 버튼을 눌러서 이 카메라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그 정보 보안을 위해서, 개인의 정보 보안을 위해서,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장치를 생각을 해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클로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을 필요할 때 카메라 앱을 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의도해서 카메라를 쓰고자 하면 이 렌즈부를 막고 있었던 이런 유체를 이 외부, 주변부로 이런 식으로 밀쳐주면서 이 카메라부가 오픈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렌즈부 안쪽을 채워주면 이 컨덕티브 리퀴드가 이제 불투명 유체인데 이게 이제 그 닫혀져 있는 상황이 되고요. 우리가 전기수빈 구동을 이용해서 이 컨덕티브 리퀴드를 바깥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인슐레이팅 리퀴드는 투명한 유체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 이제 불투명한 이제 유체 그리고 지금 투명한 절연 유체 이 두 가지 유체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런 카메라를 그 클로즈 앤 오픈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붉은색 계통의 이제 오일이 우리가 이제 그 컨덕티브한 리퀴드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배경이 파란색이어서 그렇고요. 이게 이제 투명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유체가 우리가 절연 오일, 실리콘 오일 베이스거든요. 이런 유체를 활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그 테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시범을 한번 보여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구동을 어떻게 하냐? 이러한 구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패턴된 전극을 활용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도성 유체가 이런 형태로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전기 수빈 현상을 인가해주게 되는 건데요. 만약 유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오른쪽 전극에만 우리가 전압이 인가된다라고 하면 그 기존의 통물방울과는 달리 이 오른쪽 부분에만 이 그 액적의 오른쪽 부분에만 전기 수빈 현상으로 인해서 접속각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그 물방울이 가지고 있는 쉐입의 변화에 의해서 물방울이 오른쪽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사실 이 물방울이 이동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적인 아니면 그 우리가 주변에 그 전기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적분함으로써 어떤 포스텀을 얻어내서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은 좀 더 이제 응용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패턴된 전극을 이용해서 국소적으로 액적을 그 EW 가진을 통해서 액적의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 연구에서 이 연구에서 활용했었던 기본 팩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이미 그 논문으로 퍼블리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좀 더 이런 머티리얼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널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액체의 그 구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렌즈부고 이 주변부 쪽 그 E4, E3, E4 이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브릿지 형태로 E2 일렉트로드가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퀀스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불투명한 액체가 있었을 때 이온에 그 전압을 걸고 바로 E3에 걸어줌으로써
여기에 있던 그 유체가 E2와 E3 쪽으로 당겨지고 그 이후에 E4에 그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그 이쪽에 모여 있는 그런 유체들을 원방향으로 당기는 그런 형태로 해서 주변부로 유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원리를 구동 방식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2 부분 그리고 E3 부분, 그 다음에 이제 E4 부분에 전압을 인감으로써 유체를,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오픈을 위한 가정이라고 하면, 다시 클로즈를 위해서는 그 역순으로 전압을 인감으로써 유체의 위치를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구동되는 상황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또한 전압을 인가해서 원래 렌즈부로 이렇게 위치시킨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제가 너무 말을 천천히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리퀴드 셔터 혹은 리퀴드 스크린이 잘 작동하는지 우리가 이제 포토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온오프 테스트들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했었던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게 반복 구동이 거의 저희가 연구실에서 했었던 것은 10만 회 이상 구동되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폰스 타임, 그러니까 구동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인가해준 전압에 따라서 이런 그 구동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그 구동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통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오버드라이브 방식이라고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0에서 1단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그 1로 가기에 필요한 전압만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이런 그 서서히 이제 액체가 이동하면서 1의 단계로 도달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도달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그 전압을 인가를 해줌으로써 여기에 도달을 빨리 하게 되고 그 1단계로 도달을 빨리 하게 되고 1단계의 도달이 거의 되었을 때 이제 이 1단계에 맞는 전압으로 스위칭 해주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70V를 걸었었을 때는 이제 그 파란색과 같은 그런 구동 그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서 우리가 오버드라이브 방식을 이용해서 초기 1에서 이제 150V를 갑자기 걸어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70V로 스위치를 해주면서 이제 동일한 스테이트 1을 얻었지만 시간을 굉장히 우리가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동 속도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셔터의 구동 속도나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그 구동 속도를 필요에 따라서 줄여줄 수도 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아마 아이폰 6, 7 뭐 이때 이제 시행을 한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 아이폰에 저희가 개발한 그런 리퀴드 셔터를 이용해서 한번 구동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렌즈가 기본적으로는 클로즈인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오픈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기능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그 대기업에 일하시는 분이 더 이상 이런 그런 불필요한 그 라벨을 붙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직원이 들어오면 회사의 보안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그 이제 카메라를 이제 물리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제어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리퀴드 셔터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닫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회사를 떠날 때는 또 자연스럽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약이 없어지면서 카메라가 이제 필요할 때 그를 쓸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이제 편리한 그런 생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보안을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보안뿐만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맞출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뭐 스마트 기기가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컬러에 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생각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결론인데요. 제가 짧게 얘기하면 저희가 전기 수비운 구동 원리를 이용해서 그 유체 가변 광학 장치의 한 예로 유체 조리개를 만들어서 보안 쪽에 응용을 시도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데모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 CES에 이제 출품했었던 영상이고 실제 저희가 좀 더 완성된 제품으로 처음에 저희가 2006년 7년이었으니까 한 3년 동안에 더 이제 연구를 깊숙이 함으로써 좀 더 고성능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올해죠. 올해 저희가 CES에 출품했었던 영상이고 제품. 그래서 아까 보셨던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얘가 이제 스크린이 되고요. 스펙은 다르겠습니다. 한 200마이크로 두께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2명의 실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본 실제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했었던 그런 영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나는 이거고요. 예, 또 다른 그 제가 발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좀 다른 주제인데요. 사실은 뭐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2020년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희가 먼저 CES에서 혁신상을 이제 받았죠. 그리고 이때는 기술 중심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2022년 이게 이제 그 내년 1월에 저희가 또 이쪽 관련된 요번에는 이제 CCTV 실제 제품으로 혁신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리퀴드 셔터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걸 자가세정 유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드랍프리 글라스라고 이제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저희가 현재는 좀 더 사업화에 그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카메라가 정말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가 이제 뭐 스마트폰 드론 그리고 이제 CCTV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촬영 회사들에 따라서 살짝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와 같은 회사는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8대의 카메라가 차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들어가 있고 향후에는 이제 2자릿수 이상의 카메라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활용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메라는 그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런 그 뭐 겨울과 같은 온습도 차이가 큰 경우에 그 카메라 커버에 빗방울들 또는 뭐 먼지들과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카메라 본연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수 코팅막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존재하는 굉장히 어느 정도 내구성이 보장된 발수 코팅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여기 이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큰 물방울들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특정 경사면에서 잘 떨어지는데 작은 물방울들은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리화학적으로 피닝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피닝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다양한 크기의 물방울과 다양한 경사도에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약 3마이크로리터보다 작은 물방울들은 표면에서 잘 제거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마이크로리터라고 이제 하면 어떤 분들은 좀 꽤 큰 것 같은데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예, 이게 제 명함인데요. 그 3마이크로리터가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물방울이 우리가 이제 5마이크로리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3마이크로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명함 사이즈로 보면 사실은 이게 그닥 작은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운전을 할 때, 차량을 운전을 할 때, 뭐 전면 유리, 비가 올 때 전면 유리에 뭐 이제 저 정도 붙으면 그냥 불편하지만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렌즈와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짧은 간격을 가지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 크기의 물방울이면 굉장히 크게 그 영상에 영향을 미쳐서 이미지 오류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수변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그 물방울들을, 오염물들을 세정하는 그런 그 것들을 그 연구 개발을 하였고요. 이게 지금 이제 카메라 커버 렌즈에 다양한 크기의 물방울들이 붙어 있는 경우인데, 저희가 전압을 인가하자마자 실질적으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사이즈 물방울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능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히터를 이용을 하는데,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그 비 오는 날 그 사이드 미러가 좀 이제 빗물에 젖어 있을 때 그 한번 히터를 구동을 해보시면 그 히터 위에서 물방울이 그 말라서 세정되는 데까지 약 3분에서 한 5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실시간 자율주행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미케니컬 와이퍼, 오른쪽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또 미케니컬 와이퍼는 이미 지금 테슬라 차량에는 8대의 카메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케니컬 와이퍼로 이걸 세정을 하려다 보니까 세정 효율도 떨어지는데, 사실은 카메라보다 와이퍼, 그리고 와이퍼를 구동하는 구동체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근데 그게 뭐 하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8개인데 향후에는 그 숫자가 더 커질 때 이러한 기술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전기 수변 기술 기반의 이런 세정 기술은 실질적으로 뭐 그 차지하는 부피가 없잖아요. 저희가 방망만 침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그 크기적으로나 우리가 뭐 파워 컨섬션으로나 아니면 시간으로나 굉장히 다양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최초의 전자식 자가 세정 기술을 개발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 다른 쪽에서 많이 하지 않았었던 이런 기술의 그 개발로 사실 굉장히 그 과분하게도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그 이제 국가 그 소재 부품 장비 이제 100개 스타트업에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2020년에 선정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 그 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미래 그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 1조 원의 가치를 갖는 기업인데, 그 미래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선발을 했는데, 저희가 가장 고득점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서부터 이제 3년 연속, 내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최대 가전쇼라고 하는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수상들이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예, 쉽지는 않은 그런 일이었지만 저희가 또 이제 대학에서 이런 연구 기반 활동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예, 감사한 그런 상들을 많이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런 드랍 프리 글라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기술이 들어간 카메라를 활용을 했었을 때 이건 이제 차량 쪽에서 보면 사이드 미러고 이건 이제 후방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뿌연 형성이 우리가 이 렌즈를 구현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세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그 액션 캠에 활용을 해보았을 때도 이게 액션 캠을 가지고 보통 이제 바다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드랍 프리 글라스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활용하게 되면 늘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사실 이 오른쪽은 이제 김서림까지도 우리가 폭포 근처로 가거나 그러면 겨울철과 같이 온습도가 발생을 하면 김서림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드랍 프리 글라스 기술은 김서림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CCTV 쪽에 우리가 이 기술을 적용을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여주는 거고요.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OEM과 부품 업체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런 CCTV 쪽 시장을 먼저 진출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왔고 이제 내년서부터 우리 제품이 아마 관공서, 국가관공서를 시작으로 제품이 판매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기술은 비단 이런 카메라뿐만 아니고 사실은 차량의 전면 유리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기술이 좀 더 머추어되면 빌딩 윈도우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 쓸 수 있는 사실 소재 부품 원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게 45분까지 끝내달라는 얘기셨는데 이 뒷부분 제가 좀 빠르게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동차 OEM사뿐만 아니고 이런 부품 업체와 자율주행 전기차 업체들과도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다음과 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저희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얘기이고요. 저희는 이런 연구 그런 공간뿐만 아니고 이제 지속적인 제품의 그런 연구 개발을 위해서 연구와 이런 또 반도체 공정 그런 그리고 공정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의 미션과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 제품의 이제 영상이 살짝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요게 이제 2022년 제품으로 저희가 CES에서 또 한 번 3연속 혁신상을 이제 받은 보안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 카메라 내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드랍 프리 글라스, 그러니까 일렉트로레틱으로 구동하는 모듈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비로 인해서 CCTV가 잘 구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실시간 세정을 함으로써 이런 도난의 그런 위협들을 우리가 지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저희는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휴전선 주변에 굉장히 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가 오는 날에서 실제적으로 좀 작동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을 이러한 환경에 적용을 하면 좀 더 안전한 사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술을 향후에 좀 더 개발해서 이런 그 차량용 센서의 세정뿐만 아니고 차량 전면 유리에도 응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예, 이거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회사가 뭐 이제 SBS 비즈니스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좀 약간 관심이 있으시면, 예, 그 저희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명지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예, 이런 영상들이 이제 링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방송 영상도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 채팅창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예, 뭐 이런 영상 보실 수 있는 예, 링크를 좀 공유를 드렸고요. 예, 그 이병철님께서 유리는 어떤 종류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라고 채팅창으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유리는 그 소다라임 쪽 계열이고요. 저희는 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유리 웨이퍼, 글라스 웨이퍼 위에 그 저희가 뭐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이제 뭐 그 일렉트로드를 증착하고 패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베이션 레이어를 예, 얹어서 예, 제품들을 자체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제품들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그 리퀴드 셔터도 그렇고 뭐 두 번째 보여드렸던 드랍프리 글라스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연구에서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저널에 이렇게 논문 퍼블리시하는 것까지는 큰 어려움은 사실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품화 하다 보면서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퀴드 셔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리퀴드 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수용액과 오일을 조그만한 그 챔버 안에 우리가 이제 가두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극소량의 유체인데 이 유체를 조그만한 공간에 가두고 이게 이제 패키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허메틱 실링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 할 때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허메틱 실링을 얻기까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패키징과 관련된 그런 연구 개발들을 예, 지속적으로 했었던 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 유리에 코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예. 여기 이제 앞부분에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유리막 코팅, 발수 코팅을 이렇게 하면 이런 코팅막에서는 이제 부피가 어느 정도 큰 액적은 표면에서 이렇게 잘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피가 작은 액적일수록 중력의 영향도 작아지게 되고 또한 그런 이 표면과의 뭐 마찰력, 뭐 그리고 물리화학적인 이런 피닝 효과들에 의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코팅만을 활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패시브 방식의 셀프 클리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액적을 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뭐 마이크로 나노 구조물을 활용하는 그런 정말 초발수 코팅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또 다른 단점이 있어서 현재 좀 상용화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세미나는 처음인데요. 이게 비대면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기계 로봇 그 연구정보센터를 통해서 제가 약 한 12년쯤에 처음으로 아마 T 인터뷰를 여기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그런 관련 연구 분야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나 연구 내용 소개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그런 분야와 이제 그런 그 연구자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오늘 이렇게 녹화한 내용들이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럴 텐데 언제든 그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